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 사주반 546강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요, 오늘 3개의 사주를 보여드릴 건데, 상관, 경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사주에 상관하고 정관이 있을 때 이게 서로 붙어 있으면 더욱 작용력이 강하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간섭하는 글자에 따라서 작용력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사주의 상관하고 정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른 관성이라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려고 하는 요소 때문에 옛날 고전 명리학에서는 되게 좀 불길하게 본 온갖 구설 시비가 많이 동한다. 감히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표준적 가치, 어떤 기업, 조직, 너의 상전, 윗사람, 어떤 이런 상사, 이런 존재를 네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인성을 붙여서 상관폐인시켜서 자격을 갖추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관생재 재생관을 시켜서 뭔가 너의 재능을 이용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그걸로 관이 잘 되게 해주든지,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상관 경관만 치면 정관이 상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안 좋다라는 구조로 옛날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같은 현장술사들이 이 상관경관 사주들을 보면은 일부 구설 시비들이 좀 있는 형태도 있는데, 다만 상관경관을 그 용도에 맞게 잘 쓰면 매우 유리한 사주인 거고, 그걸 용도에 안 맞게 쓰면 되게 불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기 달인이라고 쳐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직업이 뭐 퀵서비스나 아니면은 카레이서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오토바이 타는 재능은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직업을 전혀 안 쓰고 있다. 그럼 이거 자칫하면 동네 폭주족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모든 기운들은 다 어떤 용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용도에 맞춰서 쓰면은 그 기능은 되게 빛나는 기능이고, 용도를 못 맞추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관경관은 기본적으로 교육, 컨설팅, 고객을 가르침, 뭔가 지도, 강의, 상담 이런 형태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간, 즉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인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라는 게 손님을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상담할 때 고객들한테 사주 상담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상관경관적인 거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상관경관성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그딴 식으로 하면 대학 못 가? 이거 손님 가르치는 거잖아. 학원 선생님들도 나한테 돈 내고 온 고객들한테 너 내일까지 수업 제대로 해와, 이런 형태로 관을 지도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의 여러 기운들 중에서도 이 상관경관은 압도적으로 유능한 성숙도가 요구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상관경관이 붙어 있으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 마치 요리대회에 나갔더니 요리대회에서 자유로운 주제를 주는데 꼭 무슨 느낌이냐면은 3년 된 오모리 김치로 음식하기, 홍어로 음식하기, 이런 식의 숙제가 지금 주어진 거죠. 내가 이제 보거를 잘 다루거나 3년 된 오모리 김치를 잘 다루거나 청국장을 잘 다루거나, 얘네들은 조금 실력이 떨어지면 아주 지독한 음식이 나오는, 폭탄 같은 음식이 나오는 거고, 내가 그 음식을 다룰 줄 아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천상의 중귀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재주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샘플 사주를 3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2개의 사주는 사주의 상관경관성을 매우 잘 쓰고 있는 구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주는 상관경관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3개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M&A 전문가, 정관을 조각내서 파는 사주, 상관경관의 유능한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보고 단정적으로 이 사주 좋은 사주, 이 사주 배린 사주, 이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 사주를 연구를 해보면 같은 비슷한 구조의 사주라도 그 사주를 잘 쓴 유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주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망한 사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사주 자체의 문제만으로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주 자체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비슷한 구조인데 이 두 개의 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사주고 이 끝에 있는 사주는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키신 폭언, 폭행, 주포, 평생 경찰서, 고도소를 왔다 갔다 하신 두 분의 사주입니다. 근데 다 묘월의 무신일주잖아. 묘월의 무신일주, 묘월의 무신일주, 묘월의 무신일주, 묘월의 무신일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물론 이 사주가 상관성이 좀 크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주만 가지고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거는 매우 경솔한 행위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사주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게 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이 사주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단 어떻게 될 사람 같은 건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 능력을 잘 활용하여 좋은 일로 사용을 할지는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어떻게 썼나를 보고 이 사람은 이 상관경관의 어려운 미션을 감당하는 영혼이구나. 이 사주는 이 상관경관의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은 러닝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그 러닝맨에 보면은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각자 무슨 미션을 이렇게 줘요. 그 미션을 주면은 그 미션지를 딱 열고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그럼 이제 여러 팀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그 미션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 어려운 미션을 정말 잘 놀랍도록 수행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좌충우돌 온갖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미션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으로 보자면 그게 상수가 되는 겁니다. 상수.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이 사주의 변화 요인은 이 사주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의 개인적 역량,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상수적, 변수적 요소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요 가운데 있는 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M&A 전문가입니다. 어려운 미션 난이도가 요구되는 사주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가 이 오늘 강의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내 사주 상관경관 배련내가 아니라 어려운 미션 이건 좋아.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잘 갈고 닦아서 그런 거 있죠. 러닝맨에서도 되게 고객 그 청취자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미션을 줄 수가 되게 황당하네. 과연 저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려운 미션을 잘 수행한 연예인들한테는 막 큰 박수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별것도 아닌 미션을 망치면 사람들이 아니 저것도 못한단 말이야. 정말 한심하네.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고 어려운 미션을 잘 수행을 하면은 큰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주도 어려운 미션을 수행했을 때 보상이 커요. 어려운 미션을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질수록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크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한 2, 3주 전인가 시상 일귀격 해가지고 시상에 평관을 두고 있는 시상 일귀격 또는 시상 평관격, 시상 일귀 평관격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 고서에 보면은 시상 일귀 기격 또는 시상 일귀 평관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시상 일귀 평관격이 성공률이 매우 어려워요. 성공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명리책에 나오는 거야, 보상으로. 와, 어떻게 이런 사주가 정승까지 올랐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관의 뿌리가 한 개도 없는데 이 허약한 관을 가지고 결국 끄트머리는 재상이 되고 정승이 돼서 죽었어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인즉슨 동일 사주자 중에 벼슬을 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소리야. 극히 드물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거야.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안 나오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와. 뿌리 없는 평관이 벼슬을 가지게 되면 이게 뉴스에 나온다고. 그게 뭐야? 옛날 명리책에 기록되는 거야. 세상에 시상일이 평관격이다.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격인 거야. 귀격. 흔하면 귀격이 아니지. 즉 사주가 시상일이 평관격으로 돼 있으면 아주 어려운 미션, 뿌리 없이 벼슬을 얻으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미션이 지금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게 딱 무슨 미션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고 소주 2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 사오고 500원 거슬러 와라 이런 미션 같은 거잖아.
뭐,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숙제를 내주셔야죠. 그럼 알아서 자기 저금통을 털든지, 자기 돈으로 보태든지, 아니면 가서 편의점을 몰래 가서 훔치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뭐 외상으로 뺏어 오든지, 뭐 쉽게 말해서 임기응변 발현하라는 거야. 그 정상적으로는 그길 못 쓴다고. 그런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 동일 사주자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의 사람이 시상유리 평관격을 가지고 말년에 큰 벼슬을 만들어내니까, 와, 대단하다 하고 명리책에 나오는 거야. 모든 시상 유리 평관격이 다 명리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을 보면은, 뿌리가 한 개도 없는데 시주의 천간에만 평관이 딱 있으면은 아주 높은 귀격의 사주로 말년에 아주 높은 재상이나 높은 명예적인 자리에 오르겠구나. 이런 사주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주들이 대부분 그게 안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한두 매의 사주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션 난이도가 어려운 사주들은 대체로 성공률이 좀 떨어져. 대신에 성공을 하게 되면 보상을 몰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복권도 당첨되기 어려운 복권일수록 보상 금액이 높죠.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나쁘다고 하는 사주들, 뭐 궁겁쟁제, 뭐 상관경과, 뭐 편인도식 하는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미션 난이도가 좀 높은 거야. 대신에 그 미션 난이도의 높은 난이도를 뚫고 올라가면 그게 마치 대입시험에서 킬러 문제를 통과한 학생들 같은 경우죠. 분별력이 생기죠. 다른 공부하는 애들과 함께. 같은 사주라도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만 보고 성공자, 실패자 모르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 돼. 미션이 어려운 사주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 무슨 자리에서? 그러면 통과했구나. 지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실패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길이 나타났는지 흉이 나타났는지는 사주만 자체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역시 막 이렇게 명리를 호도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가르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 의도에 따라서 보세요. 상관경관인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상관경관 다 잘 나가는구나. 내가 잘못 배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공평성으로 비슷한 사주인데 여기서 망한 사주도 있어. 정확히는 사주가 망한 게 아니라 이 사주를 가진 동일 사주자 중에 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망한 사람. 이분은 지금 신묘년생인데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이세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는 아니고 하도 망해가지고 책에 나온 사례. 다른 분의 명리책에 상관경관 패가망신 해가지고 사례로 나온 책이에요. 사례로 나온 책. 자, 이 두 개의 사주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사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두 사주, 둘 다 남자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개유년생, 지금 30대 초반이고요. 요 사주는 개해년생,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천간이 연간이 같으면 뭐죠? 연도수가 딱 10살 차이라는 뜻이에요. 10살 차이. 그렇죠? 이게 지금 40세고 이분이 지금 30살 또는 31살 뭐 정도 되셨겠죠. 자, 사주가 여기까지 뭐 거의 비슷해 지금. 그렇죠? 딱 10년 차이로 태어났는데 뭐 거의 비슷해. 아니 뭐 정사나 병진이나 뭐 다 화토나 화나 정사나 병진이나 이게 비슷하죠. 이 두 분이 사주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직업도 비슷합니다. 두 분 다 M&A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기업 M&A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 직업이죠. 현대 직업. 현대식 직업이잖아. 기업을 쪼개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M&A라는 게 기업 인수 합병 같은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손대기 어려운 상당히 고난이도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해서 뭐 주식에 상장시키기도 하고, 큰 회사를 하나 사서 한 5개로 쪼개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마진을 남기기도 하는 아주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아주 고퀄리티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바로 기업 인수 합병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분은 놀랍죠. 이분은 20대 중반서부터 서울대 출신인데 20대 중반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여 지금 한 5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가 2019년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상담을 했던 이 청년, 이 친구가 나이가 27인가 26인가 7인가 그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창업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려면 25, 6 되잖아요.
지금 막 회사를 차렸는데 이미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수십억의 투자를 받았고 이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큰 회사를 인수해서 이거를 IT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회사를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 쪼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진짜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주자였습니다.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주는요, 요번 개년 을묘월 무신일 정사신. 이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부인이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남편 직업이 이분은 아예 글로벌 기업의 M&A 합병 전문가입니다. 요즘 그 중동에 전쟁이 나니까 중동의 모 국가에 그 뭐 빈 살 어쩌고 하는 왕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어떤 부자의 표상이고 엄청난 갑부 왕이죠. 갑부 왕자죠, 갑부 왕자. 빈살 아무개 씨가 운영을 하시는 국제적인 정유 기업인 아람모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회사고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빈살 모 황태자가 한국에 오면은 막 대통령서부터 경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에 좀 투자해 주십시오, 한국에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이분이 직접 운영하는 그 회사인 아람모라고 하는 세계 탑 순위권에 있는 정유 회사의 M&A 전문가입니다. 원래 한국인인데 워낙에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한국 정유회사 그 기업 합병 인수 전문가로 일하다가 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서 우리가 저 수억 원대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분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두바이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저 억대 연봉장, 수억대 연봉장을 받는 형태. 자, 두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관이 강하게 서 있는 형태고요. 요 사회궁의 월주에 떠 있는 요 강한 정관을 일지에 있는 금기운을 가지고 요거를 다듬어 주는 형태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어떤 성장하는 나무나 풀을 갖다가 이 철사나 이런 어떤 심지를 박아가지고 꼭 그 고추 키울 때 이게 고추 덩쿨이 밑으로 축 처질까봐 고추 덩쿨을 좀 모은 다음에 심지를 탁 꼽아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게 하면 고추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가 있어요. 요 무신일주의 요 일지 신금으로 사회궁에 있는 을묘를 묘신 귀문합하고 딱 잡아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주에 보면은 요게 지금 재생관이죠, 재생관. 이런 경우가 회사 키우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강하게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요, 들어간 조직을 잘 되게 해줍니다. 들어간 조직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사주가 뭐 운동선수인데 스포츠 구단에 갔다. 그 구단 순위가 올라갑니다.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그 회사가 커지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먼 곳에 있는 재성을 통해서 이 관성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키워주고 길러주고 하는 나무 키우는 사주인데 이 나무가 정관이야. 그럼 회사나 조직을 키워주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회사나 조직을 키워주기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사나 조직을 키워서 다듬는 일까지 합니다. 다듬는 일. 워낙에 유능한 사람이라서 한국의 정유회사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는데 국제적인 스카웃 그 회사에서 이분을 갖다가 아람코에서 사람을 의뢰를 해서 현재 그곳에서 이름을 말하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국제적인 M&A 전문가죠. 자, 재생관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조직을 잘 되게 해주는 기운이라고 했죠. 제가 보통 개국공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뭐 임금을 도와 출세를 시키는 내가 모시는 왕을 그 왕세자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조직 잘 되게 해주는, 내 주군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고, 이게 재생관도 되고 관인상생도 잘 되죠. 이렇게 재생관 됐더니 관인상생까지 잘 돼. 관인상생은 농공행상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잘 되게 해주고 그 조직으로부터 사례를 잘 받는, 대우를 잘 받는 구조. 근데 이 사주는 전형적인 재생관, 관인상생인데 재성기운도 간여지동이고, 그쵸? 재성도 간여지동이고 관성도 간여지동이니까 큰 조직에서 조직이 아주 꾸준하게 재성적 지원을 받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고, 여기 보면 인성도 간여지동이죠. 받는 것도 화끈하게 받죠. 이 사주가 상당히 괜찮은 사주예요. 사신 합평도 하고 있는 형태죠. 관으로부터 보상과 대가를 받았으니 요 인성에서 시키는 전문 기술로 요 관을 다듬어줘서 관을 잘 되게끔 해주는 거야. 이게 관을 망칠 수도 있고 관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 이거는 마치 뭐죠? 세팅이 잘 된 안마기는
그 사람이 앉으면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하라 해주는 거고, 이게 프로그램을 잘못 짠 안마기는 그 사람 앉으면 사람을 골병을 나게 합니다. 골병을 나게. 그냥 같이 두들기는 건데 어떻게 섬세하게 두들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개인적인 식신적 재능이